세계 IT 기술을 이끄는 나라, 한때 일본은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은 개발도상국과 다를 바 없는 신세입니다. 현재 도쿄올림픽에 사용되는 기술이 전부 한국의 기술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 도움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K올림픽이라 불릴 정도로 한국 의존도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덕분에 한국이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뉴스팩토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90년대 미국을 넘보며 놀라운 발전을 보였던 일본은 그 이후 끊임없는 추락을 겪으며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IT 분야입니다. 독자적인 기술 발전을 고집했던 일본은 갈라파고스 재팬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형적인 형태로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덕분에 세계 규격과 맞지 않는 일본만의 IT 생태계가 형성되었죠. 더군다나 아날로그 방식을 숭상하는 일본의 특유한 문화와 결합하면서 독자적인 일본의 갈라파고스 IT 문화는 최빈국인 아프리카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기괴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코로나 시국인데요. 신속하게 환자 수를 파악하고 통계를 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일본은 일일이 숫자를 세가며 팩스로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이 덕분에 코로나 환자가 양성을 보여도 그날 바로 데이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뒤에야 비로소 데이터에 반영되었습니다. 팩스 작업이라는 수작업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생긴 일이었죠. 다급하게 돌아가는 코로나 상황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태만한 방식을 지금도 일본은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일본 정부 외에도 민간 기업들 역시 디지털화에 늦어져 2000년대 초반의 기술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지방은행에서 플로피 디스크 사용을 중지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2021년에 플로피 디스크란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을 2021년인 지금까지도 보안이 중요한 은행에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플로피 디스크 사용을 종료한 이유가 판독 기술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실소를 자아내는 기괴한 발명도 일본에서는 흔하게 일어납니다. 일본 로봇 기업 덴소는 히타치 기업과 협업을 통해 자동 날인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도장을 찍는 모습이 공개되자 일본 내에선 혁신적인 발명이라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기업 문화에선 도장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중요한 서류에 결제 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될 정도로 디지털화를 포기하면서까지 도장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나온 발명품이 도장 찍는 로봇인 것이죠. 도장이 사라지고 디지털 서명이 보편적인 세계의 흐름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라 도장 찍는 로봇의 영상은 즉시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이런 수준인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문제없이 돌아가는 아날로그 방식이 국제 경기인 올림픽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에 손을 내밀게 됐습니다. 다급하게 도쿄올림픽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첨단 기술을 갖춘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만국의 세전이라 불릴 정도로 엉망인 도쿄올림픽이 그나마 돌아가고 올림픽 관계자들이 최소한의 중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국 덕분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결제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아날로그 선호 현상 때문에 현금 결제가 일상적인데요. 이 때문에 카드 결제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카드 사용에 익숙한 상황에서 카드 사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본은 부랴부랴 한국에 연락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수입했습니다.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실시간으로 대규모의 매입과 매출이 가능하며 입출금 업무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시스템을 일본은 이제서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도쿄올림픽 티켓 판매 시스템도 한국 기업인 인터파크가 맡았습니다. 티켓 판매 시스템은 국제 스포츠 경기 운영에 있어 핵심이 되는 인프라인데요.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 중요 시스템을 담당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 IT 기술의 비효율성을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중계와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5G 장비 역시 삼성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일본 이동통신 2위를 자랑하는 KDDI의 통신 장비 공급자로 선정되었는데요. 고품질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술이 없는 일본은 만약 삼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고화질 영상 송출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안 솔루션 역시 한국 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 행사가 있을 경우 경비가 허술해져 해킹 그룹에 타깃이 되기 쉬운데요. 일본의 경우 낙후된 보안 기술 때문에 더 뚫리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킹 사고 없이 올림픽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보안 업체인 윈스의 활약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통신 주관사인 NTT 도코모의 보안 솔루션을 윈스가 제공하면서 보안망의 허점을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첨단 도핑 검출 시스템을 한국에서 도입해 일본 기술로는 잡아내지 못하는 약물을 잡아내는 한편 VAR 판정을 효율적으로 잡아내는 기술인 4D 리플레이 기술도 한국 기업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결제 시스템부터 경기 판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일본은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죠.
일본이 처해 있는 미개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2018년에 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시 재평가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평창올림픽이 도쿄올림픽보다 더 월등하다는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첨단 기술의 축제라 불릴 만큼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어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1218개를 사용한 무인 드론쇼를 시작으로 100여 대의 카메라가 180도 각도에서 동시 촬영해 다양한 각도의 화면을 제공하는 타임슬라이스 기술이 피겨스케이팅을 비롯한 4종목에 적용되었죠. 5G 기술도 TV 중계를 통해 일반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며 안방에서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현장감을 선사해 전 세계 시청자들의 탄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 타임스는 평창 올림픽에서 선보인 한국의 5G 기술에 대해 대대적인 분석 기사를 내놓을 정도로 서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한국의 기술을 부러워했을 정도였습니다. 현재 도쿄올림픽과는 확연히 다른 온도 차이를 알 수 있죠. 덕분에 한국 기업들이 도쿄올림픽에서 큰 이득을 얻으며 한국의 기술을 일본이 대신 홍보해주는 광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기술 선진국의 명성을 얻기를 바라며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이 모두 무사히 경기를 치르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팩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